네, 현대그룹 이슈 점검. 아주 민감하면서도 뜨끈뜨끈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. 현대그룹 참 안팎으로 복잡해요, 그죠? 그렇습니다. 네, 복잡합니다. 실적은 이게 썩 좋지 않고, 네. 또 사실상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상성과 함께 지금 경영 M&A 이슈가 항상 네. 노출되어 있는 것 같고, 이제 또 얼마 전에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금강산 이제 관광이 또 이제 그렇죠. 재개될 수 있다. 네. 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고, 또 이제 산업은행에서는 비롯한 채권단에서는 구조조정을 서둘러라. 네. 또 이렇게 쪼이고 있습니다. 자, 현대그룹 이슈 일단 살짝 한번 좀 뭐뭇이 있는지 한번 우리 조 기자가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. 네, 일단은 현대그룹이 좀 복잡합니다. 네. 제일 큰 문제는 어떤 계열사에 대해서도 이제 안정적인 지분을 좀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게 그냥 조용한 기업이라면 좀 괜찮겠는데 현대라는 상징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? 그렇다 보니까 이 범현대가 가족들로부터 끊임없이 이 M&A 시도에 시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이걸 또 어떻게 방어를 해내느냐가 현대그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게 쉽지도 않은 게 주력이 지금은 현대 상선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어느덧 이 굴지의 현대그룹이 이제는 운송과 물류 쪽에 절대적인 매출 기반을 갖고 있는 비교적 좀 상대적으로 작은 그룹으로 어쩔 수 없이 좀 입지가 좀 좁아졌기 때문에 네. 이러한 상황에 굉장히 지금 모든 것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가 대표적입니다. 그러니까요. 엘리베이터 그 경영권 분쟁 이슈 한번 과거로 한번 좀 되짚어 올라가 볼까요? 네, 일단 2004년까지 가야 네. 됩니다.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범현대가의 공격이 시동을 건 게 KCC였습니다. KCC가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분을 매집을 하기 시작했고요. 맞아요. 상당 부분 20%대 후반까지 지분을 늘렸는데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참 결정적인 패착, 실수라고도 여겨지는 게 5% 지분 공시 룰 그걸 또 위반을 해가지고 위반했어요. 단순한 실수는 아니었겠죠. 이 적대적 M&A를 좀 가리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이 5% 지분 이상의 지분 변동 시에 이를 공시해야 되는 룰을 결국 위반을 하면서 결국에 이 사들였던 거를 다 내다 팔게 됐습니다. 이때요. 그 약간 우리나라는 이제 이 국민 정서가 네. 이게 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동생의 그 처의 회사를 그러니까 시숙이 막 공격한다고 그래가지고 네, 그렇죠. 아주 그냥 비난 요란이 거세가지고 결국은 이거 다 팔았죠 이거. 네, 다 팔았는데 야. 그걸 사들인 게 하기야 그때 또 유반장께서 전성기 때 또 아니셨을까요? 지금도 전성기가 있었나요 언제? 네. 네. 2004년 정도면 있었나요? 네, 전성기였을 것 같은데. 지금도 전성기입니다. 제가 말을 좀 잘못했는데. 아니요. 네. 전성기는 없었습니다. 네. 돌이켜보니까 전성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무튼 이때 누구보다 또 자세히 아시죠? 그러니까요. 분위기를. 이게 참 KCC가 M&A 하려면 돈이 많아야 하잖아요. 네. KCC는 가진 게 돈하고 주식밖에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접근할 수 있는 또 발판이 됐었죠. 그러니까요. 이 엘리베이터만 가져오면 저것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했는데 그렇죠. 나중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이 5%를 어겼다 이게 좀 드러나가지고 네. 어쩔 수 없이 그냥 백기투항하고 말았죠. 네. 근데 그 이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.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지금. 계속 이어집니다. 이게 네. 지금까지도 이어지는데 네. 결국에 이걸 우호 지분으로 당시에 인식이 됐었죠. 사들였던 게 스위스계의 그 다국적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입니다. 쉰들러. 네, 쉰들러 참 이름은 되게 호감이 가죠.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네, 보면 어려움에 처한 유태인을 살렸던 게 쉰들러인데 그러니까요. 과연 이 어려움에 처한 현대그룹을 살리는 게 또 쉰들러 이 회사가 될지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아닌 걸로 또 일단 아니더라고요. 판명됐고요. 물론 한쪽의 주장입니다. 쉰들러는 자신들은 언제나 우호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또 쉰들러가 인수를 했습니다. 인수를 해서 그러니까요. 계속 우호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제 또 현대중공업이 또 걸리죠. 현대중공업이 또 나서서 KCC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더욱더 큰 계열사인 현대상선을 노리고 나섭니다. 네. 됐습니다. 현대상선을 또 노리고 나서고 현대그룹은 이제 또 현대상선 경영권을 방어를 해야 하는데 또 독자적은 쉽지가 않으니 이제 재무적 투자자를 또 유치를 했었죠. 근데 이 조건이 좀 이제 와서는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겠지만 네.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재무적 투자자들이 지분을 보유해주고 나면은 만약에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을 하면 현대엘리베이터가
이 손실에 대해서도 하락을 보전을 해주고 보존해주고. 이 파생 상품 계약을 맺었던 건데요. 결국에 이후에 2011년부터 해운업이 아주 극도의 침체기를 겪었었고요. 현대상선의 실적이니 주가도 모두 아주 급락 추세인데 오늘 보면 한 현대상선 주가가 14,000원대 중반 정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2012년 지난 2012년 말만 해봐도 한 2만 원대 중반 그 이전에는 더 갔었겠고요. 굉장히 당연히 그 파생 상품으로 인한 보전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었을 테고 결국에 이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분을 당시에 20% 이상 확보해서 현재는 30%가 넘는 지분을 확보한 그 쉰들러에게도 막대한 또 피해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이 지분법 손실로 인한 게 연계가 되면서 쉰들러도 한 수천억 원대 손실을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참말로 이게 서로가 윈윈해야 될 텐데 지금은 서로를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좀 마이너스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주력인 상선이 가뜩이나 또 증권까지도 안 좋고 엘리베이터는 이제 고만고만한 거고 현금 창출 능력이 떨어져요. 그렇습니다. 이런 가운데 좀 돈은 많이 나가야 되고 이러려면 이제 증자를 해야 되는데 증자하려면 또 이제 쉰들러랑 또 부딪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쉰들러 입장에서 당연히 유상증자를 반대하게 되고요.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지분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주주 입장에서 이대주 입장에서 어렵다고 판단했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쉰들러가 최근에 그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과연 그럼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된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신들의 지분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적대적 M&A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또 현대그룹 입장에서 그렇지도 않습니다. 계속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. 이렇게 되면 유상증자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 그 효과가 최소화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가 이번에도 또 물거품이 된다면 향후 또 지속적으로도 이 적대적 M&A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현대그룹 쪽 입장에서는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쉰들러가 계속 이런 최근에 글로벌 텔레컨퍼런스도 열면서 현대 엘리베이터와 현대그룹의 이 구조적인 파생 상품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대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 부정적 이슈를 확산시키는 그 쉰들러의 속내를 결국에는 유상증자를 효과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궁극적으로 좀 무산시키려고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현대그룹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주가가 계속 빠지면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좀 성공하기가 쉽지 않죠.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시도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. 그걸 겨냥하고 쉰들러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이슈를 계속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있다. 퍼 나르고 있다. 참 현대 엘리베이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죠. 자신들은 비록 아주 큰 거대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이익을 내고 있는 구조인데 계속 이렇게 다른 이슈에 파생 상품에 휘말려서 당장 지난달만 해도 그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현금이 유출된 규모가 한 260억 정도 되거든요. 그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전액 다 현금으로 지급을 해줬는데 번 돈은 거기로 다 나가고 또 유상증자를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은 나중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채권자 입장에서 재무 구조를 개선해라.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. 네네네.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죠. 최근에 그 현대그룹이 3조 3천억 원 규모의 그 아주 포괄적이고 거대한 규모의 그 재무구조 개선안을 발표를 했었는데요. 물론 비율로 따지자면 3조 3천억 원 중에 2천억 원이니까 아주 절대적인 비율이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재무구조안의 핵심 사안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입니다.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또 추진은 해왔지만 쉽사리 지금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또 그 쉽사리 성사가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또 쉰들러와의 분쟁이 또 아주 중요한 이유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참. 1조 1천억 원 LNG 운송 사업 부분 매각 추진. 요거는 이제 공개화가 된 거죠, 이거. 그렇습니다. 이건 최근에 보도자료를 내서 발표를 했는데요. 어떤 투자자를 잡아서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선정을 했고 곧 이미 실사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. 곧 최종 결론이 나올 거고요. 일단 LNG 운송 사업 부분이 굉장히 알짜였습니다. 알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다 팔아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수백억 원의 이익을 창출하는 이 사업 부분이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채권단의
좀 과감하고 선제적인 그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시행한 측면이 있고요. 일단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봐선 현대그룹의 흐름이 제가 보기엔 뭐 크게 나쁘다고 보여지지 않는 게 아까 서두에 유 반장께서 말씀하신 그 일단 대북 사업의 호조세가 보이고 있고요. 뭐 당장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게 가시화되진 않겠지만 대북 사업은 잘 되고 있고 뭐 운송 사업 이 3조 3천억 원 규모의 뭐 일부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것도 지금 상당히 호조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대 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까지 좀 순풍을 단다면 순항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 재무구조 개선 추진 검토에 이 계획에 좀 탄력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재무구조 개선하느라 알짜 사업 팔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또 이제 장사 해먹기 또 사실은 많이 마땅치가 않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일단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. 네, 주력 사업을 좀 내다 팔고 상선이 어떻게든 좀 실적을 개선해서 그러니까요. 이 주가가 올라야 결과적으로 그룹 전체가 좀 사는 방향인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요거 증권사 매각한다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거는 좀 혹시 좀 뭐 진척된 내용이 있나요? 현대증권 매각한다는 거. 일단 증권사는 지금 뭐 제가 증권 출입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큰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. 지금 매각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요. 또 당초 그 현대그룹이 제시했던 그 매각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. 게다가 현대증권의 노조가 또 강성이잖아요. 당초 그래서 그거 세죠. 일각에서는 그 증권의 그 강성 노조를 또 그런 뭐 자본을 없애기 위해서 또 매각 대상에 포함시킨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곤 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볼 사안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네. 어떻게 볼지 좀 향후 그 결과 궁금해집니다. 현대 아산. 네. 아산은 이제 여기 참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. 근데 좀 네. 최악은 지났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, 거기도? 근데 이걸 지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 이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물론 뭐 아산 관계자 중 수십 명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금강산 쪽으로 넘어가서 그동안에 동결 상태에서 거의 가동이 되지 않고 있었던 시설들을 지금 한창 둘러보고 뭐 현 회장의 직접 지시로 인해서 뭐 이산가족 상봉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인데 이산가족이 상봉됐다고 해서 뭐 대북 사업이 당장 살아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게다가 또 대북 사업하면 모든 사업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서 언제 또 어떻게 변동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네.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셨으니까 뭔가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특히 대북 사업 관련해서 네. 우리 기고만장 기자실 이렇게 열심히 또 조용하게 또 응원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조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